동경과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 그래서 어부는 자연 앞에 머리를 숙였고 고기잡이 역시 그 바탕이 어지럽으니 우리 바다 곳곳엔 아직도 자연을 닮은 어로법이 전해오고 있다. 아름다운 어촌 남해군 지종리. 이곳엔 특이한 풍경이 있다. 전통 어로법 죽방염이다. 옛 문헌엔 방전 혹은 어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죽방염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심이 얕고 조류가 센 지족은 특히 지리적 조건이 좋았다. 그 구조는 말뚝을 부채꼴로 이어받고 꼭지 부분엔 원통형 통발을 짰다. 참나무 말뚝은 말목, 대나무 통발은 발통이라 한다. 입구는 물살에 의해 저절로 열리고 닫혀 발통은 순식간에 물고기들의 가복이 되고 만다. 밀물과 썰물, 조금과 사리. 바다의 시간을 읽는 죽방염 어부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고기잡이 나가는 시간은 대중 없다.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물때가 되면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야 한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고단한 잠을 뒤로 하고 부부는 죽방염으로 나왔다. 발통의 고기는 제때 건져내지 않으면 물살에 밀려 죽는 놈이 많아진다. 죽방염 어부는 발통 속의 손님을 예측할 수 없다. 숭어, 문어, 갈치 등 철따라 다양한 고기가 들기 때문이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로 멸치가 든다. 오늘 운이 좋다. 근래 들어 보기 드문 녀석이 발통에 갇힌 것이다. 이런 것이 죽방염의 묘미다. 돔 종류인데 깨돔이라 깨. 까무니까 흑돔이란 말도 있고 깨돔이라 그 말도 있고 돔이라 동돔이.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어부는 조용히 바다의 선물을 거둔다. 이렇게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오니 수월한 듯 되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다. 밤낮 없이 물때 맞춰 나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더구나 고기가 얼마나 들었는지도 알 수 없으니 큰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잡히건 안 잡히건 나와야 되는 거야. 왜요? 아니 운이 좋으면 고기 들으시면 잡고 안 들으시면 둘러보고 청소하고 나가고 그런다. 내 청소를 해줘야 됩니까? 청소해야 되지. 고기 거두는 시간은 40분 남짓. 어둑한 새벽 바다를 부부는 조용히 건넌다. 자연의 시간은 정확하다. 여름 해가 높이 뜨면서 바다는 무틀 향해 달려든다. 할머니는 횟집하는 큰아들을 불렀다. 흑돔을 따로 챙겨줄 모양이다. 어르신은 죽방염으로 5남매 자식 농사를 지었다.
할배가 뭐 할배 혼자 먹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갖다 누구 갖다 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장 우리 먹고 살려 하는 게 자석들 밑에 들어가는 게 뭐 그런 게 너무 뭐 자석한테 손 안 벌리고 그만 또 먹고 살려 하는 게 놀면 또 먹기에 또 그렇게 부부는 20년이 넘도록 죽방령 업으로 살아왔다. 잡아온 멸치는 바로 삶아야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 멸치를 삶고 말리는 창고를 발막이라 하는데 한여름에도 불을 지피니 발막은 찜통이다. 멸치 삶는 물은 바닷물에 소금을 쳐서 농도를 맞춘다. 간은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봐야 한다. 맛있는 멸치를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어린 멸치를 살짝 데치듯 연하게 삶아내는 것이다. 삶은 멸치는 채반에 고루 펴 1차 건조에 들어간다. 요즘은 볶음용 잔멸치가 주로 잡히는데 특히 죽방 멸치는 가격이 세다. 멸치는 여름볕에 물기를 뺀다. 내일이면 출하할 수 있을 것이다. 죽방 멸치의 생명은 신선도와 맛이다. 그물에 부대껴 상처 입는 일이 없으니 맛도 있고 값도 비싸다는 죽방 멸치. 보통 몇 곱절을 더 받는다. 죽방염으로 버는 한 해 수입은 웬만한 어선보다 낫다. 그러다 보니 어장을 파는 일은 거의 없다.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노후가 돼가 나가 많아가지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갖고 못했으면 못했지. 그러기 전에는 버릴 수가 없는 어장이지. 죽방염의 고장, 지족의 풍경은 남의 본섬과 이웃섬을 연결하는 창선교가 들어서면서 고즈넉한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오후 3시, 다시 썰물이다. 죽방염 어부는 하루 2번 어장으로 나간다. 물때는 매일 40분씩 늦어진다. 지족해업은 썰물이면 사람이 바닥을 디디고 설 만큼 수심이 얕아지지만 만조가 되면 말뚝머리만 겨우 남을 정도로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다. 보통 남해의 멸치잡이는 3월이면 시작하지만 제 집 앞마당에서만 잡는 죽방 멸치는 5월이 가야 제철을 맞는다. 오염과 남획이 없던 시절엔 죽방염에 드는 고기가 많아 이웃까지 불러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어획이 줄고 고깃대 찾는 첨단 장비가 인기를 끌어도 기다림의 어법인 죽방염엔 문명이 끼어들 틈이 없다. 현재 지족에 남아있는 죽방염은 20여 통. 삼대째 죽방염을 지켜오고 있는 이장호 할아버지는 해걸음에야 하루를 마감한다.
다음 날 어부는 이른 아침부터 바다로 나들이를 했다. 어장을 살피기 위해서다.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하는 죽방염 어부. 매일 아침 밀려드는 쓰레기를 건져내고 말목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다 죽는 게 사람 뭐 원칙이라 기본이라. 어? 아무리 뭐 농사를 짓든지 어업을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뭐든지 있든지 자기가 움직일 정도는 다 노력을 하고 끝에 이제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그 뭐 능력이 있으면 해야 되지. 참나무 말목이 철근으로 통발 일부가 그물로 바뀌었을 뿐 오롯이 옛 모습 그대로인 죽방염은 남해의 상징이 되었다. 전남 한평의 석성리는 기름진 논밭만큼이나 드넓은 갯벌을 문전 옥답으로 두고 있다. 한평만에는 갯벌의 특성과 인간의 삶이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광활한 갯벌에 물이 빠지면 전통 어로법 덤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마을 어른들에 따르면 그 물로 담을 치다시피 하여 덤장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덤장의 뿌리는 원시어법인 돌살로 추정되고 있다. 돌살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의 특징적인 원시어법으로 갯벌에 돌뚝을 쌓아 썰물에 고기를 건져내는 방법이다. 덤장은 돌뚝 대신 그물로 울타리를 치고 자루 그물로 고기를 유인한다. 울타리 그물은 하리, 고기가 모이는 자루 그물은 쐐기라 한다. 어부는 하루 한 번 그물을 턴다. 이름 봄 되면은 여기 바다 갯벌이 괜찮았어요. 여기가 지포는 사실 깊은 물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포까지 올라와요. 지포, 가오리 그런 종류가 상어도 여기에 그물에 걸리거든요. 그런 고기가 다양하게 여기까지 서식한다는 거. 이쪽 바다가 산란 지역이라 어디보다도 더 울등하다고 고기를 점 수 있죠. 매운탕 같은 게 좋지 서대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기 종류죠. 기름진 갯벌만큼이나 바다도 풍요롭다. 새벽 6시 갯벌에 바깥 덤장으로 가는 수로가 열렸다. 두 개의 덤장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선호 씨는 마음이 급하다. 물이 더 빠져 갯벌이 완전히 드러나면 배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4km에) 이르는 갯벌을 가로질러야 덤장에 도착한다. 오늘은 얼마나 들었을까? 소박한 기대를 걸어보는 어부. 덤장 역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고기잡이다.
그물에 든 놈 말고는 욕심내는 법이 없는데 하지만 그마저 갈수록 줄어드니 어부의 마음엔 근심만 가득하다. 어려서부터 이걸 하는 걸 봐왔고 그거 보고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덤장 이렇게 막아서 그물 치면 막으면은 고기가 많이 드는구나 그러게만 알고 여기는 지냈었죠. 잡힌 고기라고 전부 거두지 않는 덤장 어부. 개중 어린 놈은 골라 놓아준다. 다 자란 놈은 어부의 몫이요 덜 자란 놈은 바다의 몫이다. 덕분에 갈매기는 수월하게 아침을 해결한다. 덤장의 모양과 길이는 어장 주인의 마음에 따라 수백 미터에서 1k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그물 놓인 곳마다 수심도 다르기 마련인데 얕은 곳은 배가 들어갈 수 없으니 내려서 그물을 털어야 한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양이다. 그물에 든 놈은 종류도 다양하다. 낙지, 게, 무침이 일품이라는 망둥어까지. 서해 진미는 철을 바꿔가며 덤장을 찾는다. 모든 걸 보면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생각 안 드니까 바다에 와서 얻어 보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고 뭐하면 나 바다 배 타고 나와서 일하고. 욕심 없이 바다에 기댄 젊은 어부에게 덤장은 옛 어부들의 소박하고 어지럽던 고기잡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산 가덕도의 봄은 온 섬이 들썩이는 숭어들의 축제로 시작된다. 180, 190접이라 하면은 20만 마리, 18만 마리 마리수로 뭐 그 정도로 끌어가면 또 우리가 물러놓고 이분들이 할 때 20만 마리까지 잡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대량 어획이 가능했을까? 그 비법은 육수장망이다. 160년의 역사를 가진 육수장망은 경상도 일대에만 전해오는 전통 어업법이다. 바다를 살필 수 있는 절벽 막루에 어로장이 있고 6척의 배가 그물을 친다. 숭어가 들면 어로장은 막루에서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에 따라 그물을 조이며 고기를 가두는 것이다. 이게 그 고기가 워낙 빠르니까 대형으로는 이 어법 아니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 마리니 3만 마리니 4만 마리는 뭐 다른 어법으로 가지고는 그렇게 대형으로 가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 이 어법을 계속 쓰는 모양 같아요. 장정들은 그물을 펼쳐놓고 무작정 숭어를 기다린다. 멸치대를 따라 숭어가 들어올 것인가. 숭어들이를 지휘하는 어로장은 특히 눈이 맵고 판단이 빨라야 한다. 어선에 장정들이 일어섰다. 숭어떼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당기기가 시작된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할 곳은 바다로 열린 그물 입구.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박목선과 안목선은 순식간에 문을 막았다. 다른 배는 간격을 점점 좁혀간다. 그제서야 잘못된 운명을 알아챈 녀석들.
다급한 마음에 수면 위로 튀어올라 보지만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됐다. 숭어떼의 은빛 군무는 육수 장망의 마지막 풍경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어획된 숭어는 가덕도 사람들의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가덕도 참숭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횟감으로 이름이 높다. 자연 비싼 고기축에 들어 마리수로 값을 쳤다. 그래서 가덕도 육수장망엔 항상 주판샘이 등장한다. 잡는 방법도 셈하는 방법도 옛날 그대로다. 주산 알지기 하나치 20마리. 그러면은 100마리 같으면은 주산 알 10개, 200마리 같으면 주산 알 10개가 넘어가면 200마리. 저기 주산 알 전체적인 저기 2,000마리래. 전체 한번 넘어 끝까지 넘어가면 2,000마리. 몇 년 전만 해도 마리당 3, 4천 원을 호가하던 가덕도 숭어는 올해 500원까지 떨어졌다. 귀하던 숭어값이 경비도 못 건질 만큼 바닥을 치니 160년을 변함없이 이어온 가덕도의 전통 어로법 육수장망의 운명도 위태로운 나날을 맞고 있다. 작년하고 금년 다르고 한 해에 가서 고기가 자꾸 줄어듭니다. 남을 해하지도 않고 바다를 더럽히지도 않으며 과욕을 부리지도 않는 우리의 전통 어로법. 그 속엔 하루살이의 눈먼 욕심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로운 기다림이 녹아있다. 그 지혜를 잃지 않는 한 바다는 인간에게 넉넉한 품을 열어줄 것이다.